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지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은 결국 2,500 탈환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조심조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죠. 데일리 이슈는 세 개를 꼽아놨는데요. 버핏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버핏이 기왕에 애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하고 TSMC 거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껏 담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그러니까 워렌 버핏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애플의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TSMC를 편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갈등 그리고 대만의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TSMC의 주가가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찬스를 놓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왜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당연히 TSMC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IRA 개정안 발의 이 얘기입니다. 거기 어디 조지아 공장인가요? 그거 다 완공되고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만 유예되면 괜찮은 선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A 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국 현대 기아차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이 내년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간밤에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소비의 양극화가 월마트 실적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비싼 돈이 들어가는 고급 소비주에 대한 소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자동차 하는 것 자체가 큰 돈을 들여가는 대표적인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지금 타고 있는 차 그냥 고쳐서 다 타자.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행, 40년 만에 은행의 비금융업이 허용된다. 이래서 이 섹터에 훈풍이 분다. 네, 저희도 이 수를 보고 나서 이 40년 만에라는 이 단어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까라는 거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생각의 어떤 범위를 넓힌다라면은 가상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약간 좀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좀 참여를 한다라면은 가상자산 쪽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넓힌 것까지는 우리가 내피셜로 상상의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있겠지만 뭐 뜬금없이 은행이 뭐 여행업을 진출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나왔었던 이런 뉴스들은 결국은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업에 진출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겹경사 아닙니까? 은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서 이영훈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은행 우리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주가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F에 대한 부분도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김진태 도지사께서 한번 이제 작은 돌을 던지셨죠. 그러면서 작은 돌 좀 큰 돌인 것 같아요. 이게 일장일단 있습니다. 던지고 나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미리 우리 또 문제가 된 게 없으니? 라고서 선제적으로 좀 조심을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예방주사는 않다? 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PF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부동산 경매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리스크를 안고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것도 더 낮게 나와서 이것도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그래서 미국 주가는 여기에 반응해서 좀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생산자 물가는 6월부터 4개월 연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가 CPI의 어떤 선행에서 내려간다는 거 봤을 때 결국 앞으로 나온 CPI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환호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떨어진 것이 이번 PPI 생산자 물가 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연준 부의장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들어가는지 여부, 들어간다면 이것이 깊은 것인지 얕은 것인지, 들어간다면 또 언제 들어갈 것인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간밤에 뉴욕 주가가 더 올랐었는데 하필이면 그 장중에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그때 한 1% 빠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엔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생각보다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모두가 다 이제 전쟁의 어떤 피로감이 너무나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또 노이즈만 나오더라도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아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부인했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키워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고위급 회담들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런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노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 자체는 이제는 공존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이제 좀 확실히 좀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유통은 이제 사람 사는데 뭐 다 필요한 거니까 이게 그렇게 무너질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유통 산업을 보는 내년에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소비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에서도 10만 달러,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들이 쓰는 어떤 소비에서 식료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비싼 걸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백화점이 이제는 어느 정도 VVIP 분들이 쓰시는 아마 금액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산층 이하에서 쓰시는 분들이 어떤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뻗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들의 어떤 남는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나오는 리오프닝이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해주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중국 리오프닝 정책 자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이동은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외로의 자유로운 이동 자체는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내년 봄 이후에 춘절 이후부터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킹달러의 기조가 이제 끝난다. 이건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 전부 다 G20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식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1,400원대를 간다던가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그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종전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은 일단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이라도 제거를 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쟁이 격렬화되는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아마 합의를 해야지 이게 종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하는 순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서로가 땅 따먹기를 한 그때부터 전쟁이 종료가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심하게 격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한 뼘이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떤 뭐 폭격도 하고 미사일도 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은 임박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 중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게 막 오르는 게 전쟁 종식 이슈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우리 현대투자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땅 파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무슨 땅 파는 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네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도 150조 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를 이미 결정을 해 넣은 상황이고요. 중국도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프라 투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어떤 투자의 키워드는 B2G인 것 같습니다. 민간은 돈이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돈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살리기가 내년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기 같은 굴삭기 업체들이 상당히 중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는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앞으로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 이따만한 배터리 그거 나중에 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담이었고요. 사우디 아람코라고 뭐 너무나 유명하죠. 이 회사가 뭐 석유로는 굴지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도 친환경, 뭐 불로수소 네. 이거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그린 수소고요. 수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우디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디도 이 올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이 돈을 이용해서 그동안 원유로 먹고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수소라는 것을 수출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가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를 합니다. 근데 수소는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생산한 다음에 액화를 시켜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우디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이면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생산하기에 상당히 최적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우디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밤에는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 부분이 바뀌면서 밤에는 풍력을 통해서 전기 생산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24시간 내내 신재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결국 이러한 어떤 천연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 사우디의 진심이다. 그래서 오늘도 장 후반에 나온 뉴스가 단독 기사입니다만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의장을 만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만날까요? 아닙니다. 수소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현대차 수소 1위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수소 충전소 인프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현대로템 수소 트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소의 진심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관련주 테마를 봤을 때 러프하게 건설주를 봤다라면 지금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봐서 사우디의 진심인 수소 쪽으로 이제는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좀 간 거잖아요. 대형주가 갔는데 투자자들은 야 이거 너무 더디게 간다. 중소형주 중에 화끈하게 가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타랠리를 대비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간다라는 것은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간다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 1,2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10조 정도 샀는데 이런 것들이 얼추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을 놓고 본다라면은 살 외국인들은 얼추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가 이번 주 후반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금투세입니다. 결국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가 될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어제장 코스닥 시장이 2%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중심에는 코스닥 150 종목도 있습니다. 공매도 현재는 코스닥 150 중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중심의 종목들만 어제부터 강하게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로 확정이 된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어떤 제한된 수급, 하지만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을 미뤄본다라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소위 종목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장인 것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게 좋대, 혹은 이 종목은 이런 실적이 좋대, 이러한 것들이 좋대라는 어떤 위스퍼나 콜이 돌았을 때 그 종목의 시세가 가게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 둘씩 심리가 돌아서면서 소위 이런 어떤 종목 콜이나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건은 금투세에 대한 확정 여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갈 만한 섹터, 종목 아니에요. 그냥 섹터만이라도 요런 정도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는 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씩만 탁탁 골라주시면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테마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수소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쪽 말씀드리게 되면은 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SM과 JIP 두 개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연된 어떤 콘서트 매출과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눌려왔었던 주가가 조금은 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